자, 북새통 오늘 포뮬라 시간입니다. 포뮬라. 이게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책이고요. 제가 연구 주제 중에 하나가 네트워크 분석인데, 네트워크 분석의 대가 중에 한 분인 이 바라바시라는 분이에요. 전에 링크라는 책으로도 되게 유명했었고, 그리고 제가 지도하고 창업대학원 학생들 중에 요 이론을 기반으로 논문 써서 졸업한 사람들이 있죠. 뭐 몇몇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되게 의미가 있는 거고, 단순하게 성공담을 다룬 책이 아니라, 책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꼼꼼하게 참고문이 달려 있죠. 그러니까 이거의 대부분은 본인이 직접 연구한 결과를 기반으로 분석한 거다. 그러니까 처세술에 관련된 책, 성공에 관련된 책을 과학적 분석을 가지고 이용한 건 되게 드물거든요. 그냥 내가 살아왔던 개똥 철학을 볼 때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저렇게 하면 실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진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했다는 게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원저를 읽으려면 이제 바라바시의 그 링크 이런 책들을 보셔야 되는데, 그 링크란 내용에 대해서 좀 아실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 책을 설명하기 전에 이 바라바시 이론을 조금 먼저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책에 있는 내용들을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제 그림에 보셨다시피 소셜 네트워크라는 게 사회 연결망인데, 사회 연결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노드와 링크. 노드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고, 사람이 누구랑 연결되어 있냐, 이게 바로 네트워크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트워크는 노드와 연결책인 링크로 되어 있다라고 이게 기본적인 개념인데요. 따라서 이게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노드와 링크의 모습을 또 우리 사회 연결망이라고 하고, 이것을 최근에도 분석하는 기법들이 있는데, 이게 많은 사람이 흔적이 남죠. 예를 들면 영화를 찍었다. 그럼 영화에 출연진들 있잖아요. 그 출연진은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내가 특정한 페이스북을 한다. 페이스북은 친구를 맺잖아요. 그럼 친구가 서로 연결되어 있죠. 이게 다 링크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어 있는 것. 이것이 사회 연결망입니다. 특히 바라바시 같은 경우에는 척도 없는 네트워크라는 개념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가 뭐냐면은 생각보다 전 세계가 좁은 세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수학적으로 증명했는데, 바로 뒤에 설명하는데, 이제 바라바시가 이 세상이 몇 함수로 되어 있다. 무작위 네트워크가 아니라 몇 함수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다음 그림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세상 보통식으로 정규 분포를 이루거든요. 그러니까 무작위로 연결되면 이 그림 중에 이런 식의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와 연결되는데 그 네트워크 조직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실제 사람들의 관계는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처럼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책이 된 사람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중심축에 돼서 그 사람이 세부적으로 연결되는 스타일이 돼 있고, 오른쪽은 뭐에 가깝냐면 그 지하철역 노선도 같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계는 오른쪽처럼 되어 있지 않고 왼쪽처럼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핵심 키 퍼슨 중심으로 그 사람의 세부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네트워크, 이거를 이제 몇 함수라고 그래요. 몇 함수는 뭐냐면 한 사람의 모든 관계를 독차지하고 그 다음번 사람들은 순위가 확 떨어지는 것을 몇 함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일반적으로는 자연상이나 뭐 공부를 잘한다든가 이럴 때는 정규분포는 두 번째 표시죠. 가장 잘한 사람과 가장 못한 사람이 소수이고 평균 사람이 가장 많고, 이거는 이제 척도가 있다는 얘기인 거고, 이렇게 된 것은 이제 척도가 없는 네트워크다라고 해서 척도 없는 네트워크라는 개념들을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세상살이가 다 이렇다. 부익부 빈익빈. 그래서 사람들의 관계도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이 모든 관계를 다 독차지하고, 심지어는 우리 저 책에도 나오지만 기업 성과도 일부 소수 기업이나 소수 엘리트가 모든 부를 다 획득해 가져가고 나머지는 기하급수로 빠지는 현상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척도는 네트워크이고, 소위 말하는 몇 함수, 이런 함수를 이제 몇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 중간에 몇 함수가 뭐야? 척도 없는 네트워크라는 얘기가 중간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샘플 예를 들면 보통 무작위의 시대 관계를 보면은 파티를 열면 한 10명 정도 참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서로 이제 처음에는 자유롭게 얘기하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몇몇 클러스터가 되면서 소수의 파티 장소에 서너 명씩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사람을 다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파티가 시간이 지나면 소수의 몇몇 사람들만 이렇게 그룹핑돼서 이야기되는 현상을 가지고 온다. 보통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룹핑이 되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사람들의 관계인데, 미국에서 실험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전 지구인이 어떤 사람이든 6단계 이내에서 모든 사람이 연결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트럼프 대통령과도 연결하려면 내 아는 사람 누구, 내 아는 사람이 누구 이렇게 거치면 트럼프 대통령도 10단계 안에, 10단계 아니라 6단계 이내 연결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유명한 실험은 스탠리 밀그램이 그램에 저기 우편물을 준 다음에 이거를 누구한테 전달해 달라. 그러니까 병 같은데 우편물을 쓴 다음에 이걸 맞는 사람한테 전달해 주세요. 전달해 주세요. 하고 전달해 줬는데 평균 5.5 정도 만에 그 목적지에 가서 배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 주면서 자기가 받은 다음에 사인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그래갖고 그러니까 이거 누구한테 전달하면 가장 좋을지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넘겨주고. 그래서 그걸 분석했더니 결론적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6단계 이내에서는 다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이나 미국에 사는 사람이나 다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6디그리 그 연구에 있었던 내용들이에요. 생각보다 이 세상이 좁은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사람이 생각보다 그 작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끼리끼리 모여 살고 끼리끼리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데, 간혹가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오느냐면 끼리끼리 그룹핑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다른 사람과 이렇게 살짝 연결되어 있는 사람 있잖아요. 이게 살짝 연결되는 그 사람을 뭐냐 하면 스트렝스 오브 위크 타이라고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약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강한 연결고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끼리 잘 어울려서 잘 사는데 간혹가다 다른 그룹에 연결된 요 사람들 통해서 새로운 기회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여기 영어에도 나왔지, 스트렝스 오브 위크 타이, 약한 연결고리로 말미암아 큰 기회를 창출하는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결고리 중심에 있는 사람을 허브, 커넥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커브와 커넥터 역할들이 되게 중요한데, 오늘 책의 얘기가 그런 허브와 커넥터를 통로로 삼아서 어떻게 성공을 하면 좋을까? 성공 전략 5개 공식, 그래서 포뮬라예요. 연결이 중요하네요. 오늘 여기 지금 되게 많이 오셨는데 서로 좌우분들에게 인사 한번 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성공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성공. 이 책에 나온 얘기입니다. 성공.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성공하면 그 사람이 혼자가 열심히 해서 성공을 이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성공은 그 해당하는 조직, 커뮤니티가 함께 이루는 성과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부 잘하는 사람 물에서는 결국 서로 도움 주고 하다 보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고,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울려서 뭘 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그 탁월한 역량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최근에 좀 다이어트를 좀 했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는 거는 뭐냐면, 그 다이어트 하려고 제 주변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절대 다이어트 못 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들어간 거죠. 서로 다이어트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커뮤니티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서로 연결돼 갖고 그 그룹의 성공 사례도 나오고, 아침에 그냥 귀찮아서 자려고 하다가 누가 새벽같이 또 운동하는 모습 보면 거기에 자극을 받아서 또 하고. 그러니까 노는 물이 중요한 거라. 그렇죠. 노는 물이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성공을 이뤘다 하면은 그 사람이 혼자 노력해서 혼자의 성과물을 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해져 있는 조직이나 팀의 역량이 반영된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개인이 노력해서 성과물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러면 저 사람이 성공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 주변 사람이 저 사람을 보고 저분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라고 반응 보였을 때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 성공한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를 할 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뛰어난 성과를 냈는데도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안 해줘서
실질적으로 인정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저 뒤에 이제 아인슈타인 이야기 저 맺은 말에 나오는데 앞에 잠깐 소대 설명하면 아인슈타인의 못지않은 성과물을 냈던 과학자들은 제법 있대요. 제법인데 아인슈타인 박사가 전 세계 거의 넘버원의 스타 과학자가 됐던 거는 우연찮게 미국에서 그 아인슈타인 박사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시온주의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란 민족을 만들어서 국가를 만들자 그런 주의자를 하는데 시온주의자인데 거기에 그거와 관련된 멤버십도 같이 있었대요. 멤버십 그 관련된 사람들이 이제 비행기 공항을 도착했는데 그 지지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 환영하러 왔어요. 그 팀을. 그러니까 그때 아인슈타인도 있었는데 그때 아인슈타인이 갔던 이유는 과학자로서 간 게 아니라 그 시온주의자의 입장, 그러니까 약간 과학적인 입장이 아니라 정치의 입장에서 그 멤버의 일원으로 갔는데 대부분의 그 유대인을 지지하는 언론 기사는 제대로 된 기사를 났죠. 아, 시온주의자들에 관련된 사람들이 와갖고 우리가 환영 인사들이 엄청 나갔다 했는데 근데 거기에 다른 신문사 하나는 그거에 관심이 없었고 과학적 기사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는데 거기에 오신 분들 중에 보니까 아인슈타인 박사를 유일하게 알던 사람이란 거예요. 왜 아인슈타인 박사를 아느냐? 아인슈타인 박사가 과학적 성과물을 냈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전 세계를 떠들썩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름은 있는 정도. 유일하게 알던 사람이 아인슈타인 박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 박사를 비롯한 어느 팀이 왔더니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더라라고 기사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아인슈타인 박사가 과학적 성과물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묘사가 되더니 그 다음부터 스타가 되더니 아인슈타인 박사가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유명한 과학자가 돼버렸더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아인슈타인 박사급의 과학자가 냈던 성과물을 냈던 사람들은 되게 많은데 우연찮은 계기에 말미암아 언론에 올라가게 되니까 스타로 바뀌게 되고 그게 기반으로 해서 엄청나게 큰 성공을 이룬 케이스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라바시 본인 얘기도 하나요. 본인은 원래 루마니아 사람이죠. 그래서 루마니아에서 살다가 아버지가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서 거의 추방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살게 되면서 우연찮게 평상시 때는 만나지 못할 전문가들을 만나게 돼서 이 사람이 세계적인 학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성공은, 그러니까 개인이 열심히 노력하면 어느 정도 성과물을 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성과는 노력한 만큼 나오는 게 맞는데, 그거 말고 그걸로 인해서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평판을 얻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아니면 사회적 지지를 받는 것은 별개 문제인데 그것이 사람과의 어떤 연결고리에 있느냐에 따라 중요한 역할을 한다가 이 책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과물을 냈던 사람이 성공으로까지 가느냐의 5가지 원칙을 본격적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식은 뭐냐면 성과는 잘 연결돼야 성공한다. 그러니까 성과라는 것은 저희가 노력한 만큼 내는 산출물이죠. 그것에다가 그 사람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 그것이 큰 성공으로도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잘 발견할 수 없는 영역 중에 하나가 이제 테니스 같은, 그러니까 테니스는 혼자서 하는 게임이잖아요. 팀이 하는 게 아니라 물론 복식 게임도 있지만 혼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성과가 바로 성공으로 이어지는 거랑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대표적인 거가 개인 종목 게임들 같은 경우는 그렇대요. 그러니까 성과가 이퀄 성공인 것. 그래서 이걸 어떻게 조사할까 봤어요. 근데 이게 성과물은 냈지만 이게 성공인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조사할까 고민하다가 이 저자가 그러면 성과물이 좋았던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나? 그랬더니 그 데이터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과가 높았던 사람들이, 테니스 성과가 높았던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나? 그것도 구하기 힘들고, 그럼 구글 검색이 더 많이 되나? 그것도 산출물 얻기가 힘들고, 그리고 그러면 지지하는 팬이 많아지는가? 그 팬 숫자를 파악하기가 어려웠는데, 그러면 어떤 걸 성공 지표로 볼까 고민하다가 이제 위키피디아의 조회수로 보기로 했더니 아주 밀접하게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스타 플레이어가 성과물이 내면 낼수록 바로 위키피디아의 조회수랑도 밀접하게 연결되더라. 그래서 테니스와 같은 개인
스포츠 관련된 것은 성과와 성공에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반면에 조금 다른 환경, 대학 같은 경우에는 좋은 성과물이 성공으로 연결되는 것은 가끔이라는 거예요. 가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팀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더 아닌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팀 스포츠 경우에는 아주 뛰어난 스타도 그 소속된 팀이 별로 성과가 없는 팀이면 개인의 승수, 프로야구 뻔하잖아요. 우리 요즘 투수가 어느 팀에 가면 괴롭습니까? 예, 롯데랑 한화 가면 아주 뛰어난 선수들라 하더라도 방망이가 안 받쳐주는데 수비가 알을 까는데 승수 못 쐈잖아요. 승수 못 쐈면 결국 뭐에 영향을 주냐? 다음번 연봉 산정할 때도 문제가 생기죠. 근데 만약에 지금 SK 뭐 이런 팀의 그 투수라면 내가 보통만 했는데도 타자들이 너무 잘 쳐줘서 그냥 성과물을 내준다면 자연스럽게 개인의 역량과 팀이랑 연합작용으로 해서 성과물들이 쌓이잖아요. 그래서 팀 스포츠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어느 네트워크 속에 들어가 있느냐가 성과물로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개인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 보면 이 사람이 주변에 어떤 비즈니스맨들과 커뮤니케이션하고 하는 네트워크 속에 있냐에 따라 그 사람이 다루고 있는 수주 물량이나 사업의 분량도 다르고, 주변에 만난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수준이 역량이 떨어지는 분들과 커뮤니케이션하고 네트워크 있으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 사업적 역량도 그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관계가 밀접하게 연관성이 있는 영역이라서는 내 주변에 어떤 네트워크에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 그 성과물이 지속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예상치 않은 영역도 하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예술 분야. 예술 분야는 본인이 노력한다고 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과는 성공의 원동력이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림을 얼마큼 더 잘 그렸느냐 못 그렸느냐 판단할 수. 물론 프로 미술가랑 초등학생이 그린 거는 완벽히 차이가 있지만 어느 정도 프로에 가까운 미술가는 객관적으로 이 사람이 더 잘 그렸다 저 사람이 잘 그렸다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일 때는 그러면 어떤 작가 거는 엄청나게 비싼 돈을 주고 팔리고 어떤 작가 거는 거의 뭐 의미 없이 팔리는데, 그거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대부분의 그 거래를 주도하고 있는 큐레이터, 핵심적인 미술관, 화廊 이런 데랑 연결고리에 같이 묶여져 있는 사람들의 작품들은 높은 평가와 좋은 작품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근거와 연결고리가 없는 작가 같은 경우에는 묻혀버린 거력이 아주 비일비재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어떤 영역은 성과물을 보고도 그게 성공으로 이어지지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정리해보면 어떤 분야에서는 성과 이퀄 성공으로 이어지는 분야도 있고, 어떤 부분은 성과물이 성공에 가끔 연결되는 영역들도 있고,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멤버십과 같이 있느냐에 대한 영향을 미친 데도 있고, 심지어는 그 사람이 얼마나 잘했느냐랑 무관하게 성공으로 이어지는 영역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잘 판별해 볼 필요가 있더라라는 연구를 했고요. 두 번째 성공 법칙은 성공에 알파 요인이 들어가면 무한대로 간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거예요. 성과물을 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달리기를 열심히 하면 10초 하던 사람이 열심히 해갖고 올해는 9초까지 하고 내년에는 8초까지 하고 그 다음엔 7초까지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과물을 올리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근데 그거를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은 무한대에 가깝게 성공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2배, 3배 무한대의 성공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첫 번째예요. 와인 한 병의 가치, 이거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요. 물론 아주 싸구려 와인과 아주 고급 와인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보면 판별을 하는데, 고급 와인 중에 어떤 거는 더 좋고 나쁘고 판별을 하는데, 심지어는 맛 감별사조차도 동일한 걸 먹었는데도 시간이 달라지면 다른 평가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이상해서 본인이 감별사가 돼서 판단을 해봤더니 더더욱이나 더 그렇다는 거예요.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저거는 확인이 안다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주 품질이 나쁜 거랑 아주 품질이 좋은 거는 판별이 되는데, 아주 품질이 좋은 것 중에서의 경쟁하는 거에서는 사람마다 아니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른 평가를 내리는 거를 볼 수가 있어서,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우열이 가리기 힘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운의 영역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더 좋은 평가를 받기도 하고 나쁜 평가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포도주 감별해 갖고 1등상 주고 2등상 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수준이 높은 데만 그 경진대에 나올 거 아니에요. 거의 운에 가깝게 1등, 2등, 뭐 어떨 때 뭐 10등 이렇게 되더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순수히 성과 갖고 측정한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 스포츠팀의 역량, 뭐 팀으로 내는 기록, 달리기 기록, 이런 것은 아무리 연습을 하고 컨디션이 좋아도 올라갈 수 있는 한계치가 있는 반면에 상한선에 다가갈수록 성과는 이렇게 더 이상 올리기 어려운데 성공은 그게 아니라 아주 무한대로 올릴 수 있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패턴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경연대회 같은 경우에는 뒤에 갈수록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3일짜리 평가하다 그러면 어찌됐든 뒤로 가라. 대표적인 면접을 3일에 걸쳐서 한다. 그래서 A그룹 첫날, 두 번째 그룹, 세 번째 그룹, 세 번째 날 하면은 조사를 했더니 진짜 대부분의 그 회사 들어갈 가능성은 뒷날로 갈수록 확률이 더 높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더 익숙해지기도 하고, 특히 노래 콘테스트 같은 경우는 잘 처음에는 감이 안 잡아서 이 사람을 높여줘야 될지 모르고 하다가 뒤에 가면 그 처음 듣는 노래도 한 두 번 같은 사람이 또 부르고 하면 익숙해지고, 그럼 뒤에 게 더 좋아지는 착각도 일으키고 있고, 항상 뒤에 갈 수 있을수록 후한 점수를 받더라라는 패턴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특히 슈퍼스타 같은 경우는 멱함수 법칙, 아까 있잖아요. 소수자가 모든 그 성공을 다 독차지하는 현상, 보상도 다 가져가는 현상들을 보이더라. 따라서 일정 성과물을 내는 것, 성과물 내는 정규 분포를 이루지만, 그건 뭐냐면 우리 고등학교나 이런 데 성적 있잖아요. 그 수학 시험을 봤어요. 평균은 70점, 최고 잘한 사람 90점, 못한 사람 30점 이르면 70점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있고, 일부 잘한 사람이 90점 가 있고 일부 못한 사람이 30-40점대에 가 있잖아요. 이런 정규 분포를 이루는 게 일반적인 성과물인데, 그거와 무관하게 인기를 끈다든가 그 중에 부를 독차지한다든가, 이거는 일부 소수자한테 확 모든 부가 쏠리는, 모든 칭찬이 쏠리는, 소위 말하는 멱함수 법칙을 가지고 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냥 평범한 초보자가 성과물은 모르겠지만 성공하고 싶으면 슈퍼스타와 협업하면 우리 실적도 급속도로 올라가더라. 그래서 제가 어떤 분야에서 성공하고 싶으면 그 분야의 최고 되시는 분과 어찌든 어떻게든 형태가 됐든 콜라보를 한 번이라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콜라보 하셔야 되네요. 슈퍼스타랑. 제 세 번째 법칙입니다. 과거에 한 번 성공을이라도 했던 사람은 다음번에 그 적절한 성과물을 내면 다음번에 또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번 성공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한 번 일단 성공을 찍어놨으면 그 다음번에 비슷한 상황만 만들어서 비슷한 성과물만 내도 그냥 바로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작은 분야에서라도 성공을 유도해내는 것이 되게 중요하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성공의 법칙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누적이 돼서 한 번 성공했다는 사람은 계속 반복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 재미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그 골프의 황제 있잖아요. 우주. 귀에 또 나오는데, 우주 나오면 다른 사람이 주눅이 들어갖고 괜히 잘 못 친대 막. 그리고 한 번 했던 사람은 또 자신감 있어갖고 똑같은 상황에서 더 잘하게 되고, 뭐 이런 현상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맨 처음에 좋은 제품이 있어서 거의 좋아요라고 댓글 남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책을 내거나 상품을 냈을 때 누군가 밑에서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면, 아니면 댓글로 아주 이러이러 좋습니다, 그러면 그 이어서 계속 호평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인터넷 쇼핑에 물건 낼 때 여기서 그런 현상을 하죠. 그러니까 자기 아는 사람, 자기 아이들도 바꿔서 이렇게 막 댓글 달고 있잖아요. 그것이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누군가 악평을 달았잖아요. 근데 그 제품이 진짜 평가가 괜찮고 좋은 제품인데 그 사람이
나쁜 마음으로 악평을 달아도 그건 오래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평은 처음에 계기가 돼서 계속 호평으로 이어질 수가 있지만 잘못 판단한 악평은 오래 안 가더라 라는 게 이 책에서 조사한 바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쇼핑몰에서 아까도 얘기했어요. 좋아요 또는 구매 빈도가 높은 제품을 선호하는 현상들이 다양스럽게 나타나더라는 것을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리고 과거의 성공 경험이 적합성과 만나면 미래 성공을 보장한다라는데, 우리 그 해리포터의 작가 롤링 알잖아요. 롤링이 진짜 운 좋게 성공을 막 했잖아요. 우연찮게 계기로. 그래서 되게 대박을 났어요. 근데 자기는 믿고 싶은 거야. 자기는 운이 좋아서 된 게 아니라 실력이 뛰어난 거서 된 거다. 그래갖고 자기가 가명으로 책을 냈죠. 쿠쿠스 롤링이라는 책을 냈어요. 그래서 책을 내서 출간했는데 인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실력으로 된 게 아니라 운으로 됐다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 그 내용을 보다가 이거 아무리 봐도 롤링의 문체랑 너무 비슷하다라고 해서 그걸 분석해갖고 이거는 10중 팔고 해리포터의 작가인 롤링이 한 거야 라고 역추적해서 맞네 해서 결국 대박이 났어요. 결국 뭐냐, 그 처음에 성공한 작가는 나중에 그 후광 효과로 인해서 뒷부분에서도 자연스럽게 성공할 가능성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 SNS에 페이스북에 누가 내가 요즘 이 책 읽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 보고 다른 사람이 그냥 사.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저도 이제 북새통 책 선정하고 이럴 때 볼 때 어떤 기준을 할 때냐면, 내가 신뢰하는 어떤 지인들이 그 책을 읽고 있고 평이 나쁘면 괜찮으면 그냥 보든 안 보든 사서 보게 되고, 그러면 그걸 또 북새통으로 추천하게 되고 이러더라. 그래서 과거의 성공, 과거의 누군가의 추천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적합성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적합성은 뭐냐면 그냥 품질이 좋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밸류에 가까운 거예요. 가치. 이게 가치라는 거는 품질 떠나서 다른 경쟁 제품보다 나음, 고객 욕구를 얼마나 잘 충족하느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그게 적합이잖아요. 적합. 여기서 얘기하는 적합성은 순수히 품질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고객의 욕구를 잘 충족하는 그런 것들을 적합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단순하게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인기도를 표현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특정 상품이 갖고 있는데 그게 다른 상품보다 얼마나 더 능가하는 그 내재적 속성을 얘기하죠. 그런데 그거는 대박을 터뜨리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집단 역학도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팀이 막 밀어주기 하는 거예요. 밀어주기 하면은 참 이렇게 좋은 책도 돼. 팀이 서로 여기 밀어줍사 하면 좋은 상품도 되더라는 거죠. 이게 영향을 주더라. 그러니까 우리 서로 이렇게 해서 밀어주기 하고, 우리 새로운 상품 작업할 때 놀아주고, 정경님의 우리 배도 서로 아유 왜 이렇게 좋아요 하면 그 애는 그냥 막 난리 나는 거고. 근데 요즘 광고 안 해요. 왜냐면 물건이 모질라. 그러니까 이제 배가 부른 거죠 사실. 광고 안 하면 다 팔리니까 그냥 내기만 하면. 그래서 광고를 안 해 이제. 그렇죠? 광고 안 하시죠? 그래서 마음에 잘 드는 사람들만 물건 주고 그러시는 건가요? 특별한 분들께만 이렇게 주는. 예. 이제 성공한 거라. 이제 가격 올릴 수도 있어. 그런 건가요 혹시? 그런 거 아니고요. 예. 그냥 해본 얘기예요. 예. 네 번째 공식이 있습니다. 네 번째 공식은 다양성 균형 리더십이 팀 성공으로 얘기했는데, 팀이 성공했는데 팀이 여러 명이 했잖아요. 근데 동일하게 10명에서 10%씩 노력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성과물은 한 사람이 독차지한다는 거예요. 이 결과물을 한 사람이. 그래서 대부분의 노벨 과학상, 의학상이 되던 그런 성과물을 보면 혼자서 잘한 경우가 아니라 대부분은 조금씩 협력해서 했는데 한 사람이 독차지하는데,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독차지하느냐 하면 그 전에 그 분야의 연구를 계속했던 사람이 그걸 차지하든가, 아니면 나중에 그 연구 이후에 계속 후속 작업으로도 계속 그 작업을 계속했던 연구자가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으면 팀을 하는 게 맞는데, 그 아주 좋은 성과를 냈어요. 근데 그 성과물을 내가 가져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싸워서 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분야의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고 성과물을 계속 내고 하면 그때 예를 들어 10명인데 나머지 9사람은 딴 분야 가 있어. 딴 일하고 있어. 근데 이 사람만 계속 그거에 관련된 연구를 계속 하고 있으면 그 전에 했던 성과물도 이 사람이 다 가져가더라는 거죠. 특히 노벨 의학상이나 노벨 화학상 이런 것은 꽤 오래전에 있던 성과물 가지고 평가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몇 년 전에 했던 그 이론에 참 좋은 것 같더라. 그럼 그 사람 보니까 5명의 공동작업으로 연구됐어. 그럼 이 사람이 누굴 상을 줄까 했더니 그 뒤에도 그와 관련된 연구를 계속했던 사람이 대표자가 돼서 성과물을 가져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한 사람 꽤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방법이네. 내가 이 분야의 대가가 되고 싶어? 첫 번째 방법이 있어요. 이 분야의 탑 클래스에 있는 분과 협력을 해서 최고의 성과물을 내.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돼? 내가 그거에 관련된 걸 계속해. 그러면 심지어는 내가 몇 년 뒤에 그 사람과 했던 대가와 했던 그 성과물도 어떻게 보면 내 거가 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탁월한 통찰력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증거물을 다 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레퍼런스를 한번 꼼꼼히 보시면 그랬던 증거물들이 다 있어요. 봐라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대단하죠. 그래서 기여도가 항상 불균형하게 나타나고 있고 오히려 뛰어난 구성원으로 됐던 팀은 오히려 팀 역량이 떨어질 수 있죠. 대표적으로 지금 롯데자이언트가 그렇잖아요. 롯데자이언트가 지금 연봉으로선 거의 넘버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10등 하고 있죠. 꼴찌를 하고 있어요. 뛰어난 팀이 이렇게 개판을 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보자의 성공 전략 말씀드렸죠. 유명한 사람과 일단 공동 작업해서 업계의 이름을 구축하는 것.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계속 지속적으로 독자적인 성과물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하면 그 앞서 했던 대가와 비슷한 반열에 오를 수 있다. 이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팩터입니다. 다섯 번째는 Q 요인 플러스 끊기 노력을 하면 장기적 성공이 온다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 재미난 실험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천재적 과학자는 얘 성과물은 젊었을 때만 나온다. 그래서 아주 창의적인 성과물 이런 30대 초반에 했던 성과물이지 30대가 넘어가고 40대면 창의성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가 맞는 것들 실험을 해봤더니 조사를 해봤더니 그 이유가 있더래요. 나이를 먹으면 지위에 올려갖고 연구를 덜 한대. 연구를 덜 하니까 성과물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외 케이스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연배가 꽤 있음에도 성과물을 냈던 분들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연구를 계속하고 끊이지 않게 해서 오히려 노년에 말년에 노벨상을 받는 케이스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젊었을 때만 창의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좋은 성과물은 두 가지가 겹쳐져야 되는데 창의적인 아이디어랑 곱하기 지속적인 노력이 서로 섞여야지만 성과물을 낸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재능과 노력이 만나야 성공하지 재능만 가지고 성공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가지고 성공한 것도 없고 그걸 노력으로 뒷받치면 안 되면 성공하는 것이 없더라라는 것이 이 저자의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독특한 또 공식을 내죠. S equal Q 팩터 곱하기 R 이렇게 돼 있어. S는 success인데 Q는 본인이 축적된 역량을 Q 팩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Q는 어떤 거 본인의 재능일 수도 있고 역량일 수도 있고 인내심, 지식, 그 다음에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 역량 이런 것들이 다 합쳐서 개인의 역량 Q 팩터이고 여기에 이거는 계속 노력해서 계속 쌓아나가는 거예요. 지식도 쌓아내고 참고 노력하고 인내하는 것 계속하고 다른 사람과 계속 커뮤니케이션하고 소통하는 역량도 계속 키워나가는 것이 Q 팩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뭐만 더 쳐주면 되냐? 아주 무작위적으로 생겨나는 수많은 창의적 아이디어인 R, 랜더마이즈 된 그런 인사이트 된 아이디어, 떠오른 아이디어 그게 딱 부닥쳐야 확 폭발해서 성과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생 대상으로 창의적 경진대회나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대학생들이 얘기하면 진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막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사업에 대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걸 사업할 수 있는 역량이 없어서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좋냐? 그러면
한 몇 년이고 사업적 역량도 좀 갖춰 있고 그럼 경영 관리 역량도 있고 사업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끄는 역량이 있는 사람이 소위 말하면 거기다 창의적 아이디어가 이렇게 딱 붙으면 그제 폭발적으로 일을 하는데, 또 역량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 하던 일에 관성화 붙어서 새로운 통찰력을 받는다든가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것들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하려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꼭 저거와 같다는 거죠.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가 스케일업, 그러니까 스타트업의 영역이고, 이걸 성공적인 성과물을 만든 것이 스케일업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축적된 노하우, 지식, 이걸 바탕으로 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것이 같이 겸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성공적인 창업자가 되려면 제가 생각하는 그 분야에 관련된 지식이나 노하우나 역량들을 계속 쌓는 노력도 해야 되고, 거기다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붙이기 위해서 새로운 시도들을 막 해보는 것들이 같이 맞물려야 성공으로 가지, 그냥 아이디어만 번뜩이만 찾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가잖아요. 좋은 아이디어 없어 뭐 이런. 그리고 노력도 해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고, 그걸 같이 맞물려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5가지가 맞물리면 성공한다라는 것이 이 책의 내용이고요. 제가 이 네트워크 분석과 관련된 연구들을 전에 몇 개 했었어요. 전에 보면은 이제 지역의 산학협력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혁신이 잘 알려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개방형 혁신을 할 수 있을까라고 저희가 했던 대안이 크리에이트데이라는 혁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보자라는 것이 저희 제안이었어요. 뭐냐면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 규모가 작고 역량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컨설턴트가 돼서 코디네이터가 들어가서 서로 아이디어를 서로 붐업하고 토론하고 문제를 찾아주고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었는데, 왜냐면 지방에서 유능한 컨설턴트를 모집해 오기가 힘들어서 이런 크리에이트데이라는 서로 피어 코치가 돼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했었어요. 대학이 중심이 돼갖고. 그랬더니 아이디어가 막 나오더라고요. 서로 암묵적인 지식도 나오고, 그다음에 업종 다른 사람들이 만나갖고 서로 좀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이래서 더 좋아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몇 년 동안 이런 역량들을 사회적 자본이라는 이름으로 축적을 했어요. 그냥 만나서 좋은 거라고 했던 게 아니라 부족한 점, 노하우도 서로 공유한 자리를 만들었고, 그래서 지금 이거는 크리에이티라는 액티비티를 전에 했었고, 활동을 하고 나서 실제로 어떤 관계가 만들어진지 이렇게 네트워크를 그려봤어요. 그려봤더니 서로 관계가 없었던 사람이 네트워킹이 만들어지면서 네트워크 지수인 연결 중심성, 근접 중심성, 매거 중심성이 좋아져서 그 전에 네트워크 관계, 여기 진주 지역에 있는 서부 경남 지역에 있는 기업체의 관계가 왼쪽처럼 돼 있다가 서로 크리에이트데이를 통해서 서로 문제를 해결해주고 발굴해주고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른쪽처럼 이렇게 발전했다는 것을 저희가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크리에이트데이 전후에 네트워크 관계가 깊어지고, 그리고 졌더니 어떤 성공 사례들이 있었는지를 이제 매출이 더 증대된 케이스, 그 다음에 새로 신제품이 만들어진 케이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케이스들,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나왔더라. 그래서 연결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이 되게 마음에 들었던 거는 뭐냐면 연결이 되게 중요하다. 우리가 성공하려도 연결이 중요하고, 우리가 개인이 혼자서 독고다이처럼 열심히 하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지만 그것이 연결이 돼서 함께 성과를 만들어 나가면 금방 더 나은 성과물들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의미 있는 책이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